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빈칸 13강의 3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not merely 보이죠? not only와 똑같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but also의 but이 안 보입니다. 근데 콤마 있죠? 이 콤마가 but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but also.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people face에서 face가 직면하다, 마주하다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 없어요. 타동사로서. 그래서 문제가 선행사로 빠져나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줄에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는 과정. 이렇게 PP가 앞에 명사로 수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be enabled by는 수동 형태로 나와 있고, 자,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섯 번째 줄이네요. were asked whether이 나왔는데 위에 보시면 주어 다음에 ask 4인식 동사입니다. ask가 4인식 동사일 때 물어보다죠. 그 다음 간접 목적어하고 대절이 직접 목적어예요. whether절이 직접 목적어예요.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간접 목적어 주어로 나오고 be asked 그 다음 whether 주어 동사절이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people on the street가 간접 목적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were asked 질문을 받았어요.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나오죠. 이 구조는 위에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완전히 구조를 머리에 익히신 다음에 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원래 알고 있는 분도 많죠. 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에스크란 게 4형식보다 더 많이 쓰는 5형식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죠. 주어 다음에 에스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죠. 이때 에스크는 요청하다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4형식은 물어보다, 5형식은 요청하다, 요구하다입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두고, 자, 내려봐서 다시 다섯 대 줄 맨 뒤에 a device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 안에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옵니다. allow 허락하다죠. 이거보다는 좀 많이 쓰진 않지만 같은 표현 permit라는 단어 있죠. permit 목적어 그 다음 목적보 to 부정사. 그 다음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절로서 wherever they were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비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였어요. 조금 전에 내가 고2 3월 모의고사 29번 문법 문제 업로드 시켰는데 거기에도 타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신 밑줄 꺼져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비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죠. 그리고 쭉 가서 and 다음에 that도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simply not이 있어요. simply란 단어가 부정어에 쓰이면, 부정문에 쓰이면 결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결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be about 하면 아니죠.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고 한답니다. 자,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동사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과 대조적으로 be about ing가 나와요. 뭐뭐에 관한 것이다, 뭐뭐에 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translate A into B는 A로 B로 바꾸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괜찮아요, 지문이. 내용은 디자인 주도 혁신의 의미에 대한 글입니다. 자, 처음에 디자이너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디자인 주도 혁신으로 알려져 있는 과정이에요. 즉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인데 그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마주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죠. 인테리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디자인이 예술 분야니까. 그 다음에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그 사회, 그 문화의 사람들과 사회의 어떤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해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종종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기술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예시가 나와요. 큰 시들 자체만 봐도 예를 드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죠. The mobile phone. In a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에서 더치는 네덜란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들이 from wherever they were이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곳으로부터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또 허용해 주는 그런 장치를 그들이 좋아할 건지 좋아하지 않을 건지를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뭐 어디 있더라도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질문을 받았어. 근데 the typical response 일반적인 대답은 대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기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가가치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그리고 대절이 2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its use would be totally superfluous입니다. 그것의 사용은 전적으로 불필요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24시간 전화할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는 과거에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였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그 프로그램은 1999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20년이 지난 그런 시기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핸드헬드는 휴대용어예요. 통신기기 없는 세상을 결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심지어 사회적인 용어로 휴대폰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 디자인 주도 혁신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사용자의 통찰을 새로운 의미, 즉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좋아는 하지만 이런 것으로 괜찮은데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지금 형광 펜실에 있는 부분을 잘 연결해 보세요. 같은 의미니까. 자, 1번에 were not able to gain access to입니다. 접근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휴대폰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번은 틀렸죠. 2번에 결코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를 결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는데 그냥 질문만 했어. 근데 좋을 것 같은데 별 필요 없잖아. 전적으로 불필요하단 말 했고요. 어떤 부가가치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응답을 했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그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지. 그러니까 결코 자기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줄 몰랐지. 세 번째, never became skilled in interpreting. 해석하는데 능숙한 뭘 해석을 합니까? 아니죠. 네 번째는 그들이 이미 고려했다. 없었는데 뭘 이미 고려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그들의 복잡성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휴대폰이 없었는데 뭘 복잡한지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모를 텐데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냥 24시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겠어요? 가지고 싶으세요? 물었는데, 그죠? 좋긴 좋겠지만, 굳이, 뭐 그게 필요하겠냐, 전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만, 결코 원하거나 필요할 줄은 절대 몰랐다는 거야. 그죠? 그런 것으로 바꿔놓는 거야. 이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일반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죠.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회에 관한 더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했죠. 그 예시로서 세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까지 휴대전화에 대한 예시를 쭉 말해줍니다. 뭐 사람들이 어디서나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싶으냐? 질문에 사람들은 어떤 부가가치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전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근데 지금은 휴대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문장에 디자인주도 혁신의 의미는 뭘까요?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과 연관된다.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문이 뭐 나름 괜찮죠, 그죠? 잘 복습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토요일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